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MZ세대의 은퇴에 대한 생각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어떤 것인지 5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 평균 대비 투자 지향적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총 자산 규모가 클수록 적극적 운용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 배분 변경 후에 수익률 개선 경험을 했다. 네 번째는 자산 분산도가 클수록 수익률이 양호했다. 끝으로 5번째는 서비스 및 정보 활용 니즈로 뉴 미디어가 대두가 됐다. 이렇게 5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베이를 통해서 5가지 살펴본 그 트렌드에 대해서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5가지 MZ세대 연금 투자를 위한 제안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방치는 노노,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라고 저희가 제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연금의 이제 운용을 주로 이제 개인이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DC형 퇴직연금에서 방치하고 계속 그 관리를 안 하고 놔두는 그런 수익률이 너무 낮았죠. 현상을 많이 봤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서베이 결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변경을 해서 실적 배당 상품 위주로 변경을 한 경우에 수익률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뚜렷이 나타났고 또 그렇게 운용에 신경 쓰고 관리에 신경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편입 상품에 대해서도 수익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제 글로벌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게 나온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에는 MZ세대 이외에 다른 세대들도 이 결과에 주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퇴직연금을 어쨌든 지금 MZ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운영했었던 경우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퇴직연금 방치했었던 또 시니어 세대들. 시니어 세대들도 이 결과에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국회에서 지금 디폴트 옵션이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그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그 좀 투자 상품을 편입하는 방향을 나라에서도 좀 신경 쓰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이 TDF 펀드가 되겠죠. 생애 주기,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의 주기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해주는 그런 펀드가 되겠는데 그 펀드를 본인이 스스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 편의성을 높이면서 자산관리 결과를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째 제안 드립니다. 적립기에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에 더 신경 쓰세요 라고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여기다 좀 더 덧붙인 말씀 주시겠습니까? 적립기회라는 단서를 제가 들여놨는데 이게 이제 그 인생 후반기에 인출기로 갔을 때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적립기에는 비교적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그리고 은퇴 자산을 그러기 위해서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립기에 은퇴 자산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수익률을 높여가야지만 나중에 인출했을 때 어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자산 규모가 클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니즈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된 만큼 MZ세대가 더욱더 이런 적립기 최대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익률이 저조한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는 투자에 더 신경 쓰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이 뭐 높은 측면은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이런 실물 자산 비중이 높을 텐데 이런 비중이 나중에 그대로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리츠라든지 이런 부동산을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인컴형 자산이라고 하죠. 그런 소위 그런 자산의 금융 투자를 좀 많이 활성화함으로 해가지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 높아서 젊은 층이 직접 구입에 나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리츠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 좀 현금화가 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도
좀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일부 소유하면서도 또 금융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밸런스 맞출 수 있는 투자도 하면서 또 자산 규모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네. 통해 가지고 자산 배분 또는 이제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을 네.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제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은 자산 배분이 원칙, 너무 잦은 교체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 위험 관리를 추구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철저한 자산 배분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 배분은 여러 가지 그 위험의 어떤 성격이 서로 다른 자산을 서로 간에 해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동시에 지역별로도 또 그런 분산 투자를 같이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원칙으로 자산 배분을 시행을 하는 것이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가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또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계속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내가 투자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네네. 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되는 종목만 좀 찾아간다든지 그런 네네.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겠죠.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다는 측면에서 수익률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단기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장형 자산에 많이 눈이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제하고 자산 배분 원칙을 꼭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드리는 제안은 집중 투자는 유의해야 합니다라는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랑 조금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무래도 집중 투자가 되겠죠. 네. 좋아 보이는 종목 이런 것에 좀 몰빵하는, 소위 말해서 몰빵하는 그런 투자를 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 좀 많이 실행을 하는데 사실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성장형 자산군을 중심으로 한 펀드라든지 혹은 ETF, ETF. 요새 뭐 테마형 ETF가 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그런 것 쪽에 좀 많이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그 집중 투자를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펀드, 대표적으로 TDF 같은 것들을 중점적인 투자 그룹에 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해 줄 수 있는 인컴형 자산, 리츠를 포함한 그런 인컴형 자산을 한쪽 축에 중요하게 두고서 추가적인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성장형 그런 펀드라든지 ETF를 얻는 것이 그런 방법이 좀 집중 투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제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 미디어를 잘 활용하되 이것만은 유의하자. 이것만이 어떤 걸까요? 이것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딱 집어서 한 가지라고 보기보다는 네. 뭐 예를 들면은 루머나 소문 이런 것에 그럴 어떤 거군요. 비정상적인 정보라든지 네. 그런 채널을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채널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네. 오픈 채팅방도 있고 네네. 뭐 유튜브도 있고 또 유튜브는 사실 또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또 개인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또 유명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 뒷광고라고나 할까요? 네네.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뉴미디어 채널 같은 경우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네, 그럼요. 그렇게 하되 근거가 있게 투자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그런 채널들, 전문성이 좀 높은 채널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하면서 특히 이것만 이용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의 전문적인 서비스도 네.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투자 전문 그 방송이라든지 잡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신문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보다 좀 전문성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네. 얻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은
유튜브랑 그리고 지인 이외에 다양한 채널에 귀를 열어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그 결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는 투자연금TV 열심히 봐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정보 항상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Z세대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 제안 5가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